네, 이제 시작을 할게요. 어제 우리 이제 시험을 본 2020년 고2 9월 32번 문제를 같이 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 볼 때 이제 워밍업이 잘 안 된 상태에서는 모의고사를 볼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볼 때 좀 힘들었던 부분이 아마 그 워밍업이 안 된 상태에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독해 문제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유형을 많이 연습했다면은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푸는 게 쉽지가 않죠. 일단 9월 모의고사 끝났고 이제 그죠 모의고사가 이제 11월 모의고사가 남아 있는데 11월 모의고사 전에 이제 중간고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고사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이제 3점 문항 위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문제를 쉽고 그죠? 빠르고 정확하게 풀지 그걸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스킬적인 것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32번 이제 빈칸 추론 문제인데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빈칸에 있는 내용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a timeout also helps라고 돼 있는데 일단 a timeout에다가 물음표를 칠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time이라는 단어는 다 알 거예요. 시간, 그죠? 근데 out은 뭔가 좀 나가는 개념인데 타임 아웃을 단어를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타임 아웃은 이런 취지입니다. 이 출제자가 너는 타임 아웃을 모르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야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타임 아웃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주면서 이 글에서 타임 아웃이 뭔지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타임아웃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빠르게 핵심어를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이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핵심어를 찾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독해는 가장 중요한 게 핵심어 찾는 거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글의 논조, 분위기, 어조,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 다음에 주제문 찾는 이 세 가지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타임아웃. 자, 모르는 개념입니다. 이제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얼소에다가 형광펜을 칠해 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진짜로. 거기 내가 이제 아래 키포인트 해가지고 얼쏘 이제 파란색 표시를 했는데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얼쏘라는 단어는 그냥 부사긴 한데요. 이게 독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얼쏘라는 것은 여러분 또한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또한이란 뜻인데 이게 논조 유지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얼쏘 다음에 있는 내용이 같은 논조, 그러니까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 그런 논조를 유지를 한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논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소재, 그러니까 글의 소재랑 논조가 동일하게 첨가되어서 연결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효과음 내지 마. 깜짝 놀랐잖아. 드립이니? 그래서 얼수라는 것은 여러분 이 소재랑 논조가 동일하게 첨가돼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다시 빈칸을 볼게요. 자, 빈칸을 보면은 얼쏘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 딱 보는 순간 오케이, 논조 유지구나. 그럼 앞문장에 있는 소재랑 앞문장에 있는 논조가 다 공유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앞문장에 있는 소재랑 앞문장에 있는 논조가 블랭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문장에서 빨리 소재랑 논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수의 개념 이해되셨죠? 예, 앞에 있는 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따져보도록 하자. When we are emotionally charged. 자, 이거를 우리는 묶어보겠습니다. when부터 charged까지. 자, 시간의 부사절 또는 접속사절이라 부르는데요. 지금은 내가 여러분 90초 안에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사절에서 되게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요 when절은 상황을 제시하는 절이고 주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왼절에 너무 시간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왼절은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시간을 뭔가 조금 부연 설명해 줄 뿐이지 얘가 빠진다 하더라도 주절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 관리 꼭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when we are emotionally charged, 그냥 감정과 관련된 개념이겠구나 정도 윤곽만 잡으세요. 여기서 정답을 찾으면 오답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위에다가 형광펜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칠해 있죠. 자, 위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란 뜻인데 독해에서는 이거를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이라는 표현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나만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너, 나, 우리 모두 똑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위를 일반화라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읽으실 때 어떻게 이제 윤곽을 잡고 흐름을 잡고 방향을 잡고 독해를 해야 되냐면 일반화를 통해서 이 필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통념. 자, 통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생각을 가리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는 공부에 불편함이 많다. 예, 그러니까 왼손을 쓰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편견입니다. 고정관념이고. 하지만 최근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왼손을 쓰는 사람이 공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이 나오면 그 반박이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독해를 하실 때 중요한 건 90초 안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빨리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게 통념인지 아닌지. 통념이면 빨리 그러나를 찾자. 거기가 주제문이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위라는 것은 그 자체가 또 주제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 주제문을 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나서 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We often use anger. anger에다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자, 목적어는 중요합니다. 사실 we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하고 싶은 말은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to hide our more primary, deeper emotions. 자, emotions에도 형광펜 칠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소재를 찾는 훈련 중입니다. 네, 분노. 그 다음에 여러분 이모션 형광펜 칠했는데요. 이거 감정인 거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 글은 감정과 관련된 얘기겠구나. 이렇게 윤곽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감정을 소재로 잡았으니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빨리 찾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포착하는 겁니다. 독해 시간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수능 독해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퍼즐 같은 거예요. 수수께끼 같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어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해석을 꽤 잘하는에도 불구하고 이 독해 문제는 그걸로 또 안 풀릴 때가 종종 있어요. 추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 형사가 된 것처럼 경찰관이 돼서 여러 가지 쪼개져 있는 단서를 하나씩 모아서 하나의 이제 그림을 완성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Such as sadness, fear. 자, 이거 이제 감정에 대한 예시니까 부연 설명 넘어가고요. 자, 커마 다음에 위치에다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그 문법 시간에서는 이제 관계되면서 계속적용법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은 독해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앞에 커마 찍혀 있죠, 여러분? 커마 찍혀 있고 관계대명사 연결된 이런 계속적용법은 독해에서는 결과물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커마 다음에 위치 다음에는 엄청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겠구나라고 보시고 이 문장에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장보다 이 커마 다음에 위치 관계되면서 계속용법은 뒤에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doesn't 형합 표시, 그 다음에 true resolution 형합편을 칠해보세요. 자, 여러분 doesn't는 부정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true resolution 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 질문이에요. true resolution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뭐 resolution이 좀 의미가 애매한다 하더라도 앞에 형용사가 진실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rue resolution, resolution은 해결책이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true resolution은 좋은 이제 긍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단 앞에 doesn't가 붙었으니까 결론은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결론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얼마만큼 빨리 찾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찾았으면 거의 반은 하신 거예요. 자, 소재는 여러분 뭐예요?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감정에 대해서 이 필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Doesn't true resolution. 네, 진실된 해결책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은 부정적 개념이다라고 요약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커까지가 그렇게 끝난 겁니다. 감정은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볼게요. Separating yourself from an emotionally upsetting situation gives you the space you need to better understand what you're truly feeling so you can more clearly articulate your emotions in a logical and less emotional way. 자, 지금 쭉 읽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 separating 앞에 연결사가 전혀 없죠, 여러분? 네, separating 앞에 뭐 그러나라든지 그래서라든지 따라서라는 그런 연결사가 없다라는 것은 이 separating이 연결된 문장은 자, 논조가 유지가 된 걸까요? 논조가 반전이 된 걸까요? 논조가 일단 유지가 된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Separating yourself from an emotionally upsetting situation. 자, emotionally upsetting situation을 묶어보세요. emotionally upsetting situation을 묶어보세요. 자, 총 단어의 개수는 3개입니다. emotionally, 그죠? upsetting situation 딱 3개 있는데 여러분 질문이에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한번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가로로 묶은 emotionally upsetting situation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지금 emotionally 붙었으니까 감정에 대한 얘기일 거고 우리 아까 감정에 대해서는 논조 다 잡았죠? 네, 부정적인 거예요. 네, 부정적인 거. 자, 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separating yourself. 여러분 스스로를 separate, 분리시켜 놓는 것.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똑 좁게 빼서 딴 데로 놔두는 거. 요 얘기예요.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을 분리시켜 주는 것은 gives you the space you need to better 난리 났네. 어떡하지? 자, better understand 형용사편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논조가 180도 바뀌었어요. 보이시죠? better understand. 자, 여러분 이런 걸 얼마만큼 빨리 찾느냐가 독해입니다. 90초 안에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니까 아까는 감정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잘 이해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였냐면 separating yourself 요 부분이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자신을 분리하면 더 좋아진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논조가 긍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What you're truly feeling so you can more clearly articulate your emotion in a logical and less emotional. 자, 또 찾았습니다. 맨 끝에 logical and less emotional 형광펜을 칠해보세요. logical and less emotional 형광 표시. 자,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logical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논리적이라는 거는 현명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긍정인 거 이해되셨죠? 지금 여러분은 논조 찾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less가 붙었으니까 덜 감정적인 내 기분에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도 긍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정답이 다 왔어요.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얼소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얼소는 앞에 있는 내용 논조 유지가 되면서 추가할 뿐 논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빈칸엔 반드시 긍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선택지. Restrain your curiosity. 자,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 restrain이라는 동사가 제한하다, 삼가하다 라는 뜻의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제한하다, 삼가하다, 그러니까 안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은 또 안 되는 이유가 소재가 curiosity가 여러분 우리 호기심에 호자도 얘기 꺼낸 적이 없어요. 소재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당연히 1번은 논조 유지, 소재랑 논조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Mask your true emotion. 자, true가 붙었기 때문에 진실된 감정이라는 표현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mask가 가리다라는 뜻의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둘 다 공통점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빈칸에는 긍정의 논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1번과 2번은 부정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번. 3번이 정답이었어요. Spare innocent bystanders. 자, 요거는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4번. Provoke emotional behavior. 자, emotional이 또 나왔는데 우리 아까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감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고 말씀드렸죠. 네.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감정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인데 4번은 그런 감정, 부정적인 개념을 프로보크, 유발한다고 했으니 또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이모셔널한 개념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빈칸의 긍정의 개념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도 절대 안 되죠. 여러분, unhealthy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빈칸, 긍정인 이 빈칸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왜 3번이 정답인지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소를 썼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뭔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뒤에서 추가된 내용을 찾아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When confronted with situations that don't allow us to deal with our emotions or the causes us to suppress them. 자, when confronted. 이거 여러분 내가 깊게 설명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해석을 할게요. When confronted with the situation.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Don't allow us to deal with. 다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Without emotion. 감정을 내가 추스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는 they cause us to suppress them. 아니면 이 감정을 suppress, 억눌러야 할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 suppress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해 주세요. 자, 누른다는 개념은 이게 이제 press에서 왔는데 이게 억누르다, 억제하다 이런 개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정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 독해 공부할 때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항상 따지세요. 그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 되게 빨라집니다. 속도가 금방 빨라져요. 자, 그다음. 자, 왼절은 주절은 아니고요. 그다음. 위에다가 또 형광 표시. 일반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We may transfer those feelings to other people or situation at a later point. 자, 일반화니까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따져볼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transfer, 옮겨 넘어가다요. 그러니까 those feelings. 자, those feelings는 여러분 감정이니까 마이너스 2에 되셨죠? 좋습니다.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 글에서 필자는 감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어디로 옮겨 놓냐면 transfer, 전환시키다, 변환시키다. 어디로 옮겨 놓냐면 other people, 형광펜을 칠해 주세요. 아까 내용과는 좀 다른 추가된 내용이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안 좋은 기분을 다른 사람한테 옮겨준다는 거는 내 기분을 그 상대방한테 푼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개념이 나왔어요. Or situations at a later point. 나중에 이런 감정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if you had a bad day at work, 여러분이 오늘 일하다가 기분이 되게 상했어요. You may suppress your feelings at the office. 사무실에서 그 감정을 억눌렀어요. 왜냐면 동료들한테 그걸 티를 내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되게 사실 기분이 나쁜데 티를 못 내고 그냥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다음, only to find that you release them by getting into fight with your kids or spouse when you get home later that evening. 자, 거기 여러분 컴마 치고 only to에다가 형광펜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 only to 부정사라 불러요. 지금 find까지 합쳐서 only to 부정사라 부르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보는 학생은 여기서 집중해서 읽을 것이고 이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놓칠 거예요. only to.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only to 부정사라는 거는 to 부정사 용법의 결과적 용법에 속하는 표현인데 only라는 뜻은 사실 없어요. 그냥 뭐뭐하게 되다라고 결과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 only to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only to find를 해석을 한다면 결국 찾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only to 부정사는 결국 뭐뭐하게 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결과물이 나오겠죠, 여러분.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 사무실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단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것을 찾게 되냐면 you release them, 감정이겠죠? 이 감정을 release, 쏟아내는 거예요. 방출시키는 거예요. 자,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y ing라고 여러분 키포인트에다 적어놨는데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으로서 아주 중요한 방법을 제시할 때 by ing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서를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화를 풀어내냐면은 by getting into a fight, 싸운다라는 거예요. with your kids or spouse, 여러분의 자녀 또는 배우자와 싸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위에 those feelings를 fight로 화살 표시 보냈죠. 네, 한번 화살 표시 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감정을 분노로 푸는 거예요. 동료들한테 못 푸니까 사실 쪼잔한 거예요. 쪼잔. 나쁜 거죠. 왜 가족한테 풀어? 지 기분 나쁜 걸 말이죠. 그죠? fight, 예, 나쁜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other people을 your kids or spouse로 화살 표시라면 이렇게 생긴 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취하고 있다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거를 독해에서는 paraphrasing, 바꿔 말하기라고 불러요. 생긴 건 다르지만 똑같은 예, 상대방한테 화를 푼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어서 when you get home later that evening 저녁에 와서 이제 화를 푼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clearly 명백한 것은 수현이 어서 들어와. 명백한 것은 your anger didn't originate at home. 여러분의 화가 집에서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But you release it there. 근데 그 집에서 화를 풀고 있어요. When you take the appropriate time. 와, 찾았다, 드디어. 자, 빈칸 앞에 아까 우리가 물음 표시했었던 이 time out이라는 개념. 네. 여기서 appropriate time으로 한 번 등장한 거예요. 적절한 시간. 적절한 시간이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떤 적절한 시간일까요? Digest and analyze your feelings.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 이제 추스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분석도 해보고 그럴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기분 나쁜 상황에서 잠깐 나를 떨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실수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You can mitigate hurting or upsetting other people. other people과 아까 your kids, spouse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또 나왔죠?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절한 좀 내가 화를 좀 풀 수 있는 시간을 미리 갖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거나 짜증낼 이유가 없어요. 이걸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other people, 이 사람들, 나의 아이들, 나의 배우자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Have nothing to do with the situation. 당신이 갖고 있던 그 안 좋은 상황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죄야? 무슨 죄인데 화풀이를 당해? Have nothing to do with.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바로 3번의 결백한이라는 innocent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거를 innocent, 결백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bystander가 뭐냐면 by가 옆에란 뜻이고 stander는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인이에요. 주변인.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other people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봤었던 중간에 other people, your kids or spouse, 그 다음에 other people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지? 바이스탠더? 이게 아니라 바이스탠더, 구경꾼, 주변인들 이렇게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3번을 풀어도 되고 1번, 2번, 4번, 5번 논조가 부정적인 걸로 소거해서 3번을 찾을 수도 있긴 해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스페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스페어는 뭔가를 저장하다, 보충하다, 그 다음에 구해주다라는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스페어는 플러스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혹시라도 스페어를 본다면 긍정인 단어로 논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시 그 링크를 걸 테니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